아직은 작은 기업이라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의 숨은 가치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을 소개하는 갑판대 코너입니다. 올해 저는 신년 목표 중에 만보 걷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만보는커녕 네, 참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인데요. 하루에 걷는 걸음수만큼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작은 걸음을 모아 사회의 큰 변화로 만드는 빅워크의 장태원 대표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걷기만 하면 정말 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네, 안녕하세요. 걸음으로 기부하는 빅워크 대표 장태원입니다. 빅워크는 기업이나 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걸음 기부 캠페인으로 콘텐츠화시키고 플랫폼에 공개한 다음에 유저분들이 캠페인의 내용을 확인하고 네. 걸음 기부가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그 예전에 저희 청취자 중에 한 분이 걸으면 회사에서 돈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예를 들어 빅워크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기부 운동에 동참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 뭐 상금을 주고 이런 식의 운동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안 그래도 지금 사회공헌이나 ESG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임직원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캠페인에서 콘텐츠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죠. 랭킹을 통해서 리워드를 많이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또 랭킹을 매기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참여가 더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앱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네. 빅워크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빅워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코로나랑 환경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대두됐어요. 그래서 특히 기존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계시던 취약계층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이 저조해서 생기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겨울에 이제 취약계층분들 대상으로 식사랑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물품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네. 구글 플레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외에는 환경을 위한 플로깅이라고 해서 이제 운동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하고도 있고, 최근에는 연예인 이제 전여빈님과 팬 커뮤니티 온빛과 함께하는 캠페인이 있는데, 이건 취약 아동을 위해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기부를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부 문화를 만드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취약계층 돕는 일, 환경 돕는 일, 이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혹시 네. 이런 문제까지도 이런 거 있을까요? 조금 낯설지만 꼭 필요한 해결해야 한 사회 문제라면요. 사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조금 다른데, 어, 저희가 사회공헌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기여하는 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요즘 살기가 좀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에서 사회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기여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슈, 인지가 비교적 조금 낮은 부분으로 인지가 되고 있어서 그걸 문화화 만드는 것도 저희는 문제로 정의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 문화의 부재도 우리의 사회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지속 가능한 게 뭐든 중요한데 이런 기부 문화가 지속 가능한 기부의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태원 대표님이 지금 빅워크의 2대 대표라고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이 빅워크에 그럼 원래 빅워크의 평사원으로 일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빅워크가 IT 기업인데 저는 원래 체육 쪽으로 방향을 가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체육을 그만두고 임상병리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무엇을 할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형이 처음에는 이제 무역 쪽을 얘기를 해서 무역을 공부를 했었다가 네. 갑자기 또 IT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끄뜬금없는 얘기일 수 네. 있는데 체육을 전공했는데 무역을 해봐라. 그러다가 IT로. 네. 네.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 말은 잘 안 듣는데 형 말은 좀 잘 듣는 편이라서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IT 기업들의 문을 두들기게 됐고 열정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비거크 1대 대표님의 도움으로 비거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와, 합류했는데 지금 대표까지 되셨는데 대표님 그 지금 이어폰에 스피커가 이 말하는 마이크가 붙어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노이즈가 나는 것 같아요. 움직이시면서 네네. 그걸 조금 손으로 좀 고정시키시고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앱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근데 이게 비워크가 그냥 IT 업체가 아니잖아요. 기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IT 업체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일하시면서 기부에 대한 생각이 발전되거나 바뀐 점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제가 사회공헌 활동이나 기부에 대해서 관심이 크진 않았어요. 이제 행복한 자랑을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누구를 도울 만큼의 여유롭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플랫폼 자체가 기부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비교적 이런 접하는 경험들이 많아졌고 네. 저의 작은 도움으로 타인에게 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하. 그때부터 이제 조그만한 도움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업의 사원으로 있다가 대표가 되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질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크게 달라지셨어요? 일단은 무게감 자체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제가 책임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책임지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거크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구성원분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줘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돈도 당연히 벌어야 되고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하.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대표님 화면으로 뵀을 때도 굉장히 좀 젊어 보이시는데 네네. 청년 사업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참 물론 나이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경력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종종 이 코너에서 청년 사업가는 청년 사업가라고 밝히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꼰대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일하고 있는 빅워크 캠페인을 보면 사회공헌과 재미를 참 잘 엮은 것 같아요. 대표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무궁화론도 되게 좋았어요. 네. 일단 빅워크는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MZ세대 분들이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축제,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무궁화런이라는 러닝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잊지 말자는 취지와 참가비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다만 주제 자체가 좀 접근하기 민감하고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MZ 세대 분들이 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컨셉을 잡았어요. 어떻게요? 일단 부제는 하나의 꽃이 되어였는데 페스티벌 전에 전국에 무궁화 맨투맨을 배송을 했어요. 그리고 페스티벌 당일날 전국 각지에 있는 참가자분들이 무궁화 맨투맨을 입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해 서울로 모여져서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그 광경을 보면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MZ세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모집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 선의와 공의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우리 할머님들인데 그 할머님들의 그 아름다웠던 그러나 지켜주지 못했던 그 슬펐던 청춘의 때를 지금 이 시대의 청춘들이 다시 기억하는 그런 페스티벌을 빅워크에서 만드셨네요. 나이트런은 뭐예요? 나이트런도 이제 1차 무궁화론 진행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을 이제 바탕으로 다시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콘셉이 이제 황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컬러를 보라색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제 저물어 가지만 저희가 잊지 말자라는 컨셉으로 다시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 말고 또 특정 누군가를 위해 이런 기부 활동 캠페인을 펼친 경험이 있으세요? 일단 8.15 때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독립 투사분들을 잊지 음흠. 말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었고, 네. 이제 컨셉도 비슷하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안중근 의사님 보면은 손가락 한 부분이 잘라져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페인팅을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잊지 말자라는 아.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었고, 그게 MZ 세대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MZ 세대들은 재미와 의미가 있으면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데 다른 세대보다 더 과감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들이 성공할 확률도 크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제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반드시 재미와 내가 돈을 썼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정확해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에 기여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MZ세대 분들은 사실 더 이상 다른 걸 생각을 하지 않고 과감하게 지불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미 플러스 재미 그리고 그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지까지 우리 네, MZ 세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코로나19로 사실 이런 행사들은 지금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공간 기반 캠페인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 제약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 로컬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목소리들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유동인구가 코로나 전에 50%도 미치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특정 공간 위치에 저희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ESG 콘텐츠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콘텐츠를 소비한 후에 근처 소상공인 분들 혹은 입주해 있는 여러 업체들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진행 중이세요? 네, 맞습니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 신라호텔이랑 하이원 리조트랑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캉스로 기부한다라는 슬로건으로 특정 패키지를 기부하면은 이제 기부까지 연계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특정 패키지를 구입하면 기부금으로 연결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기부금 안에는 그 주변의 소상공인분들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었고요. 그리고 하이원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방문객 대상으로 친환경 활동이라든지 콘텐츠 소비를 하면 기부금을 진행하는 것까지 연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응이 이제 각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았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빅워크는 그 함께 일하는 기업도 있고 그 기업과 함께하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소비자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니드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 기업들이 ESG에 워낙 관심 많다 보니까 이제 기쁨으로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제 대세에 밀려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들하고 일할 때 이 기업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최근 기업이 ESG 활동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기업마다 혹은 사업군, 대표자님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활동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네. 다만 빅워크는 저희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유저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ESG 활동을 통해서 브랜딩 효과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겠죠.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기업에서 이제 거른 기부 캠페인 이외에 유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계속 생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거름 기부 이외에 구매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소비하는 것들 그리고 활동 그런 것들을 빅워크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유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물질적인 재화를 소비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서로가 윈윈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걷는 행위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위인 것 같지만 또 가장 중요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행위를 하지 못하면 뭐 일상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요. 근데 이 행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빅워크를 통해서 좀 어떤 기부 문화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대표님? 저는 사실 사회공헌 활동이나 ES 활동이라는 거창한 말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다만 이제 빅워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시각으로는 개인이 재미있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물질적 혹은 정신적 리워드를 받기 위해 빅워크를 사용하며 세상에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249님이 매일 저는 7,000보 이상 걷지요. 그러면서 빅워크 쫑끝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본인에 맞는 기부처 고르고. 물론입니다. 꼭 10,000보 이상 걸어야 돼요. 7,000보는 안 돼요? 아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걷지 마시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빅워크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태환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